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대북 통일 정책을 정리한 2022 통일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2021년 유동적인 정세 전환기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신락 같은 가능성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습니다. 2022 통일백서는 한반도 정책을 포함해 남북교류협력, 남북대화 등 총 7장으로 구성됐으며 총 1만 부를 행정기관, 통일민간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 배포했습니다. 지난 23일 통일부는 기존 북한자료센터를 경기도 고양시로 확장 이전하는 사업과 관련해 고양시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이재중 고양시장이 함께했으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정보자료센터는 소장 자료들의 디지털화 비율을 높이고 고도화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잠실 아파트에도 아궁이가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북한 아파트는 얼마나 비슷했고 또 언제부터 달라졌을까요? 오늘 통일와쌈은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남북한 아파트와 주거 문화,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얼마면 되니? 얼마면 돼? 동생으로 사겠어. 누구죠? 예? 누구예요? 모르세요? 오히려 그 서울보다 훨씬 더 높은 건물이 먼저 지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아 그래요? 지금 말씀하셨을 때 유리창도 없고 비닐방막으로 막 네, 대져 네. 있고 이랬는데 뒤지지 않아요. 어디랑 비교해. 훨씬 미화가 아주 예쁘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북한의 건축 기술도 어느 정도인지, 어느 그렇죠. 정도이길래 이렇게 네, 미관도 네. 말씀을 하셨지만 네. 건축 기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마 그 건축 기술은 네. 또 아까 이제 그 멋진 건물을 보고 이렇게 야, 저 정도면 세련됐는데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네. 자 이제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은 시공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아파트의 그 기술 정도를 보면은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물론 모든 나라가 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급선무지만 특히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는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훨씬 더 힘과 노력, 기술을 다 투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서 기술이 발달하게 되는데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무래도 아파트가 훨씬 빠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교가 끝나고 나서 사실은 그런 주거 문제에 국가가 돈을 거의 별로 투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파트 짓는 게 우리는 50년대 말에서부터 이제 걸음마를 때. 그러다가 70년대에 잠실과 반포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본격적으로 아파트 단지라는 게 생기는데 평양 같은 경우는 6.25 전쟁 끝나고 나서 곧바로 아파트가 대대적으로 지어져요. 좀 더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해방 직후에 이미 4, 5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요. 오, 진짜 빠르네요. 네, 그때는 이제 그 소련의 지원으로 50년대에 이렇게 한 5, 6층짜리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지어지기 시작했고 60년대로 오게 되면 10층 정도 아파트가 평균적으로 지어지다 보니까 고층화된 기술은 북한이 더 앞섰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파트를 짓는 기술은 고도의 기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차이가 별로 이렇게 그 기술의 차이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근데 거기서 확실히 구분되는 것 하나는 북한이 그 주택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공업화 주택이다라는 거예요. 공업화. 공업화라는 게 뭐냐면은 공장에서 집을 짓는 부재를 다 생산해서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공장 생산하니까 퀄리티 컨트롤이 좋아서 양질의 부재를 재료를 절약하면서 만들고 현장에서 빨리 지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좋아서 그것이 공업화 주택 기술이 굉장히 발달됐어요. 북한 그 평양의 고층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이 없거든요. 만약에 이제 통일이 돼서 우리나라 분들이 평양에 놀러 가시면 차가 이게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찾을 데가 없군요. 네. 그게 이제 아, 이런 피곤한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셔야 있어야 되냐면 되는데. 해봐야 되나? 발레 싸움을 해야겠다.
그것도 땅을 사놔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을 사면서 다른 사람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그거로는 되긴 하겠네. 예. 한국 분들이 많이 오신다 그러면 네, 여행을 많이 오신다고.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겉은 사실은 우리랑 뭐 비슷하지만 안에가 좀 다를 것 같아요 느낌이. 기본적으로 그냥 아파트 그러면 다 서양식이라고 하면은 서양은 온돌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온돌을 썼을 리가 없는데 거실을 중심으로 양쪽에 방이 돼 있잖아요. 이거는 한국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건물의 구조는 서양식인데 예, 공간 구조와 사무의 방식은 사실은 우리식인 거죠. 전 세계 어디에도 아파트 온돌을 쓰는 나라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만 없잖아요. 있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아파트에 굴뚝이 없는 거예요. 오. 네. 그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벽하고 저녁 시간은 굴뚝에서 연기가 나요. 보통 연기 냄새도 좀 나고. 그게 이제 서울에 네. 늦게 오셔서 그래요. 아. 한 70년대 서울에 오셨으면 빨리 오라고 그랬구나. 70년 안 편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때 오셨으면 서울의 아파트, 장태 같은 경우 아파트는 연탄 아궁이가 있는 방식이었어요. 연탄 이런 거 보셨어요? 그럼요. 저희는 연탄 보일러 써가지고 네. 이제 가스도 좀 없고. 그럼요. 네. 그래서 저기 한번 저 동심이 분들 먹은 적 있고. 이렇게 연탄으로 이렇게 보여를 한 사람은 네. 지금 거의 처음 봐가지고 같이 방송하는 사람. 되게 알겠습니다. 젊어 보이시는데 나이가 많구나. 네. 근데 또 우리가 사회 체제가 다르잖아요. 네. 북한에서는 아파트를 어떻게 사업할 수가 있는 건가요? 여명거리면 네. 뭐 여명거리에 그 이제 저런 뭐 영웅적인 일을 한 사람들한테 입주권을 줘요. 오. 그리고 영웅이 돼요. 미래과학자 거리면 과학자한테 과학자한테. 입주권을 주는데 그 입주권을 패고 살고 하는 거예요. 오. 불법적으로. 와 우리 뭐 그냥 원 사듯이 떴다가 그렇죠, 떠가지고. 그렇죠. 네. 아, 네. 그럼 출신 성분이랑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상관없이 하는데 아. 사실은 불법인데 패고 사고 다 하고 이제 그 입주권을 사면 입주권 산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럼 그 입주권이 돈이 오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네, 오르기도 해요. 오, 재테크처럼. 좋은데 네, 학군이 좋은 데일수록 올라가요. 북한도 이제 중구역 네. 이런 데는 중앙당 간부들이 사는데요. 거기는 유일하게 아파트에 그 엘리베이터가 24시간 움직이는데요. 오. 북한은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움직이질 못하거든요. 전기가 없어서. 그렇지. 근데 이제 중구역 주변은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가고 오. 뭐 또 평양 제1고등중학교 이런 특목고가 있는 쪽에 네. 위주로 같이 또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면 네. 25층 가면 그럼 25층을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북한은 오히려 저층일수록 가격이 더 비싸요. 그러기도 네. 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시간대로 이렇게 운행하기도 하고. 아니 그러면 이게 개인 소유권이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원래 이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특히 중국 같은 게 대표적으로 그런 건데 네. 토지 사유가 안 되니까 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네. 그 외에 있는 건물의 지상권을 사는 거죠. 보통 입주를 한번 하게 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 네.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그 권리를 사고 파는 건데 그 권리를 사고 파는 것이 허용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땅까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체제 차이가 있는데 거주 전에 자유가 없어 이렇게 계획하에서 어느 정도 살 곳을 정해주는데 그것을 거래한다는 얘기는 일정한 정도 그 규모가 시와 도의 경계를 넘느냐 안 넘느냐 아니면 시 내에서 구의 경계를 넘느냐 안 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약간씩 그 부분이 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이건 사회 변화를 읽어내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많이 팔고 사고해요. 네. 네네. 네, 오늘 북한의 거리, 또 집과 사람의 이야기, 또 새롭고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드리고 저희는요 다음 시간에 또 신나고 재밌고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통일 왔어! 통일! 왔어! 안녕하세요. 안녕. 코로나19 발생으로 주춤했던 대면 수업들이 하나둘 재개되고 있습니다. 남북 통합문화센터에서도 남북 주민들이 함께하는 대면 수업들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통일 현장에서 만나보시죠. 북장단에 맞춰 남북 주민들이 하나 되는 신명나는 현장.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봄이 수줍게 찾아온 3월. 서울시 마곡에 위치한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찾았습니다. 센터에는 남북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취미와 문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웅장한 북소리. 남북통합문화센터가 자랑하는 난타팀 연습이 한창입니다.
되고 이 두 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셔서 맨 끝에 있는 부분을 치시면 돼. 그죠? 예. 응. 그렇게 치셨죠, 지난주에. 그렇게 오시면 돼요. 자. 여기서 누가 제일 난타 잘 치세요? 제가요. 야, 보세요. 난타 하면 그냥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난타도 강약이 있잖아요. 그리고 각을 잡아야 되고 액션이 있어야 되고 좌우로 세를 해줘야 되고 이러니까 조금 이제 그런 걸 다 같이 하려면 조금 어렵죠. 센터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남북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난타 과정을 개설했는데요. 남북 주민들은 1년여의 시간을 함께 보내며 누군가 먼저 장단을 치면 받아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저희가 이 북을 치면서 보니까 저희가 대대로 또 흥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북을 치고 이러면서 같이 막 서로 같이 막 흥이 돋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서로 통합이 되는 것 같고 하나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특별하다면 특별할 수도 있고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른 거는 우리 남한에 계신 분들과 또 탈북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는 수업이라 기존의 수업보다는 약간 조금 다른 느낌일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통틀어 봤을 때에는 다 똑같은 느낌의 수업이긴 해요. 취미 생활로 시작한 난타지만 행사가 재개된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의 팀으로 공연을 하고 싶은 목표도 생겼습니다. 뭐 같은 프로그램 같아 보이지만 남북 주민이 함께 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한다는 속에서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그 속에서 서로가 좀 친해가고 하면서 이제 관계를 좀 돈독하게 만들어서 좀 통일 이후에 우리가 좀 또 어떻게 해야 할지도 좀 보게 하는 그런 점이 좀 다르다고, 아주 다르다고 봐야죠. 아주 다르다고. 네네. 같은 날 오후 난타 초급반 수업이 시작됩니다. 오늘이 두 번째 시간. 아직은 멤버들끼리 어색함이 감돕니다. 대사가 없는 난타 공연은 말 대신 두드림과 표정, 퍼포먼스를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죠. 한국의 전통 가락인 사물놀이 리듬을 소재로 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겐 친숙합니다. 그 공연장에 언니들이 하는 거 한번 따라가 봤는데 이거 치는 게 멋있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뭐인가 하니까 난타라는 북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같이 고향에서 오신 언니들이 이걸 배우고 있으니까 신청해서 났더라고요. 그래 가서 이거 배워보러 가서 같이 다녀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난타는 화합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과 화합하면서 나도 이 사람들에게 뭔가 배울 것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같은 마음으로 그냥 같이 배우면 너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남북 주민들이 한 마음이 되어 치는 북소리가 더 커집니다. 이 난타 소리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볼게요.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